안녕하세요. 꼼꼼한 팸TV 주인장 주식회사 팬글로벌의 서주원 대표입니다. 아마존 미국향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셀러님들,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관세 이슈가 굉장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야기를 한 상호 그 관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올해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관세 환급 프로세스가 열렸고 많은 기업들이 관세 환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단 배경서부터 어떻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청 실제 화면까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을 한 이후에 조금 몇 개의 조치들을 내놨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관세 조치로 멕시코나 아니면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특히 마약, 펜타닐이죠. 이 유입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불법 이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어떤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는 상호 관세. 사실은 상호 관세가 아니죠. 상호가 아니잖아요. 일방이지. 그리고 이 외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특정 국가에 또 추가 IEEPA 관세라는 것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IEEPA 관세가 뭐냐? 얘는요,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고 하는 국가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법은요, 이 행정부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법령이에요.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관세 조치를 2025년에 아주 강하게 내렸던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입업체 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수입업체 연합과 여러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호 관세 혹은 펜타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기된 소송에 올해 2026년 2월 20일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대통령이 IEPA를 근거로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위법이자 위헌이다 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단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부과할 권한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6대 3의 의견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그렇게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관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IEPA뿐만 아니라 철강 관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가 있었고요. 자동차 관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301이라고 해서 중국 관세가 있었어요. 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게 되면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국 관세가 있었어요. 철강 관세를 섹션 232라고 하고요. 알루미늄 관세도 섹션 232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세도 섹션 232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다라고 했을 때 임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섹션 122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섹션 232, 섹션 301, 섹션 122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이번 위법 판결이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펜타닐 타리프, 리시프로컬 타리프, 그리고 기타 IEPA에 기반한 관세만 오로지 해당이 된다라는 것. 요것을 혼동하시지 마시라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섹션 122 부분을 파란색으로 처리한 거를 보셨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IEPA 대안으로 2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이 관세를 명목으로 내세워서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IEPA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부과를 하지는 않지만 15%가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끝난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섹션 1, 2라고 하는 거를 들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세율이 지금 현재 10%지요.
그래서 15%에서 10%로 바뀌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법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잖아요. 관세 환급에 대한 기초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카테고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 나간 것들의 대부분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2025년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이지만 2025년 4월에 통관이 된 건은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4월 5일 이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2025년 5월 이후부터 2026년 2월 23일, 즉 23일 혹은 20일이죠. 2월 20일자로 위법 판결이 났으니까 이 사이에 통관된 건들이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하실 수 있다. 다만 이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날짜는 관세가 부과가 된 날짜가 아니라 미국의 통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관세 부과일과 통관 신고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통관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그 금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1년이잖아요. 그거를 각 나라에 환급을 해준다면 미국 아마 경제 폭삭 망할걸요? 그래서 단계별로 환급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해당이 되는 관세 환급은 1단계 환급 대상입니다. 1년 이내에 정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미정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 해당하는 관세 환급 대상은 미정산 건과 정산이 됐다 하더라도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이면 1단계 환급 대상에 넣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의 이 기간은 날짜는 뭘로 산정을 한다? 통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전에 B2B로 무역을 하시거나 B2C로 글로벌 셀링을 하시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전에도 상호 관세가 있기 이전에도 관세가 있으셨던 분들 있겠죠? 제가 지금 예시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말씀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기존에도 이미 0에서 5%의 관세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FTA 조약으로 인해서 0%가 가능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이미 그때도 관세가 물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섹션 2, 3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 환급을 할 때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환급을 모든 사람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수입 신고자 혹은 통관 대리인, 미국 관세사 두 당사자만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ACE라고 하는 미국의 포털이 있습니다. 포털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포털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 환급 처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CAPE라고 불리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입 신고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B2C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죠. 왜? IOR을 대행을 해서 수입을 해서 들어갔던 경우가 있고 혹은 포린 IOR이라고 해서 K넘버 받아서 직접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에 있는 나에게 물건을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한 사람이 있고 또한 미국에 아예 법인을 세워서 내 미국 법인이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한국 회사가 수입자가 되는 경우다 라고 할 경우에는 포린 IOR을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B2B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DDP로 수출을 한 고객사에 한해서 한국 회사가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고는 미국 법인이 수입자가 될 건데 미국 법인이 수입자가 되는 경우는 B2B의 경우는
DDP 조건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로 무역 거래가 일어난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B2C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IOR 대행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미국 법인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IOR 대행을 한 경우라면 IOR을 대행을 했던 곳과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그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IOR을 대행을 했던 그런 회사들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겠다. 한국 회사인 내가 혹은 미국 법인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던 내가 직접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링크와 QR코드를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CBP 폼 5106 IOR 양식이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CBP 폼 5106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세사나 아니면 포워딩을 하셨던 곳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엔트리 서머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셔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수입자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입자 정보와 여러분들이 AC 포털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 정보가 진짜 1.1획도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통관을 진행을 했던 관세사나 포워딩을 진행을 했던 포워더에게 요청을 하셔서 엔트리 서머리를 받고 이게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QR코드 혹은 링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랑 링크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plication for an AC Portal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윗부분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아랫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회사명과 IOR 넘버랑 이메일 정보를 넣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회사명은 미국에 여러분 법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미국 법인명을 넣으시고요. 아니다, 한국 거다라고 하면 한국 법인의 영문명을 넣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OR 번호가 있습니다. 이 IOR 번호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 법인이 있어서 진행을 하실 때에는 EIN 번호 있죠. 미국의 고용주 넘버 식별 번호인데 이 EIN 번호 뒤에 숫자 빵빵을 붙여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케인 넘버로 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경우는 IOR 넘버에 케인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케인 넘버 없으시다. 그러면 케인을 대신 받아줬던 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업체한테다가 케인 넘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할 이메일 정보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기재를 했던 이메일로 코드 넘버가 옵니다. 확인 코드예요. 이메일 확인하셔서 그 코드 집어 넣으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서야 실질적으로 가입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일단 회사명과 IOR 넘버는 여러분들이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폴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 형태는 여러분 회사에 맞는 형태를 기재를 해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면 주식회사이니까 코퍼레이션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소를 기재하는欄이 나옵니다. 주소 여러분들이 각각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미국에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소를 여기다가 넣었지만 여러분들 케인으로 진행을 하신 경우는 한국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우측으로 보시면 대표자 이름, 성을 기재하는欄이 있습니다. 이름, 성 분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여러분들이 미국 주소를 넣었으면 미국 번호 넣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한국 주소 넣었으면 한국 번호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하시고 조건에 동의하신 다음에 서밋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메일이 옵니다. 계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걸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 하나가 오고요. 바로 연이어서 또 두 번째 이메일이 옵니다. 그 두 번째 이메일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안에 들어가져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링크는요 3일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꼭 그 안에 바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야 될 건 아래쪽입니다. 트레이드 PGA 유저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라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하단에 크리에이트를 하겠다, 어카운트, 계정 가입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영문명 기재하시고 이름성 다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처음에 AC 포털 가입을 할 때 작성을 하셨던 그 이메일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관 동의하시고 사인업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위해서 또 얘네가 이메일로 토큰 번호를 보내줍니다. 그 토큰 번호를 이메일로 바로 오니까 이메일로 가셔서 그걸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토큰 번호 입력을 하시고 베리파이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증을 하고 넘어가면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약관의 동의를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약관 당연히 억셉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실 때마다 이게 보일 겁니다.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안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억셉 텀스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웰컴 투 AC에 이렇게만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 뭐 당황스럽잖아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화면 보이시죠? 어카운트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임포터가 있습니다. 임포터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아까 먼저 우리가 다 가입 신청을 해놨었잖아요. 그 신청을 해놨었던 우리 회사의 가입 정보가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동일 회사명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시고 그 여러분들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정보를 찾았다. 여러분 회사의 정보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회사명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사명이 이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여요. 그 정보들을 보시고 나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기 에딧을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디를 누르셔야 되느냐? 이렇게 상단에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들 보이시죠? 이 메뉴들 여기에 ACH 리펀드 어서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CAP라고 하는 것도 보이죠? 이 두 개의 메뉴를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ACH 리펀드 어서라이제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급받을 통장을 입력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이 화면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Get Info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팝업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상단에 No ACH Data Found 라고 하면서 보이실 거고요. 찾아지는 정보가 없으니 새로 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 Add ACH Info 버튼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없죠? 안 보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급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환급받으실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US뱅크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법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통장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케인으로 하셨다. 이런 분들은 미국 통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세요. 그때는 페이오니아 가상계좌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페이오니아에서 미국 수령 계좌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서브밋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오니아의 경우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오니아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대금받기라는 그 메뉴가 있을 겁니다. 대금받기에서 수령 계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수령 계정 클릭하고 그 다음에 USD 미국 계좌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은행 정보가 휘리릭 하고 나타납니다. 이제 복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붙이셔야죠. 밑에 볼게요. 여기 은행 정보는요. 체킹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라우팅 ABA는 여기 우측에 라우팅 ABA 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여기에 있는 계좌번호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요것만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체킹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킹을 하고서 넘어가고 제출을 하면 등록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팝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 Get Info Refresh 버튼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은행 정보가 등록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환급받을 통장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2개의 메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완료가 됐고 이제 CAP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업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팝업 창이 보여요. 여기에서 업로드 CA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양식을 다운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CAP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템플릿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받은 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신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다시 여기에다가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거든요. 그런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게 어떤 건지를 보셔야겠죠? 그거를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짜자잔! 이게 다운받은 엑셀을 보여드린 거예요. 헐! 뭐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딱 열면. 왜냐면 진짜 엔트리 넘버 이거 하나 딱 요거 딸랑 요거 하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엔트리 넘버를 넣어주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리 넘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얘는 통관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주들이 다 알지 못해요. 이거는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한테 엔트리 서머리를 달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엔트리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안에 엔트리 넘버가 있어요. 자, 그럼 엔트리 서머리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려야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딱 받으시면 먼저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 같은 거 앞장에 있고 그 뒷장에 이렇게 서머리가 보입니다. 이 엔트리 서머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엔트리 넘버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다. 보이시죠? 얘만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얘만 요 밑에 한 줄에 하나씩 따다다다다닥닥 하셔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그냥 휙 하면서 검증을 해버립니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실패다 아니면 승인이다 이게 딱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요. 그런데 리젝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젝이 되는 경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업로드를 했는데 저는 리젝이 됐어요. 그 리젝이 된 이유가 배치 밸리데이션이 실패했다랍니다. 그럼 이 배치 밸리데이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파일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번호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별로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엑셀을 보셔야 돼요. 엑셀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올려주셨던 것들이 모두가 다 배치 밸리데이션이 잘못됐는데 그게 다 어카운트 미스매치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에이스 그 포털에 등록한 계정의 IOR과 여러분들이 통관을 할 때 진행을 했던 IOR 있잖아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칭을 못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5106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히 최신으로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틀리면 이렇게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급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신청일로부터 약 2달에서 3달 후에 여러분들께 지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실패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어카운트 미스매치 있지요. 요거 조금 많이 발견이 되는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기 not 11 characters long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엔트리 넘버가 11자리거든요. 근데 그 11자리 중간중간 사이에 하이폰이 있어요. 요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기호가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 크기가 1메가가 넘어가면 분명 이제 텍스트만이니까 안 넘어갈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건수가 무지하게 많다. 1메가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파일을 분할해서 올려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의 경우는 파일이 밸리데이션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났던 부분들을 모아둔 거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 하나를 본다면 통관을 함에 있어서 검증에 오류가 난 상태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ACE 시스템에 엔트리가 없거나 관리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엔트리 서머리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가 났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세 환급 꼭 신청하십시오. 꼭 신청하셔서 괜히 미국에 냈던 돈 다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